루이스 아라에스의 타율이 다시 올라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안타를 만드는 능력만큼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특별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아라에스를 전혀 다른 선수로 만든 숫자는 타율이 아닙니다. 2루 수비 OAA 플러스 10. 한때 수비 때문에 2루에서 밀려났던 선수가 이제는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아라에스는 어떻게 수비 약점을 안고 살아남는 선수를 넘어 수비로 자신의 트레이드 가치까지 높이는 선수가 됐을까요? 아라에스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에드델라 한티, DJ 르메이휴에 이어 양대리그 타격왕을 차지했고 서로 다른 세 팀에서 타격왕에 오른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타격왕이라는 이름이 곧 완벽한 타자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라에스는 공을 배트에 맞히는 능력은 압도적이었지만 볼넷과 장타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2루 수비에 대한 의문이 커진 뒤에는 1루수와 지명타자로 출전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1루수와 지명타자에게 기대되는 공격력입니다. 이 포지션은 단순히 안타를 많이 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홈런과 장타, 높은 출루율까지 요구됩니다. 배럴 타구가 거의 없고 주루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아라에스에게 수비 포지션의 축소는 선수 가치 전체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샌프란시스코와 체결한 1년 1200만 달러 계약은 기대보다 의문이 먼저 따라붙었습니다. 자이언츠가 처음부터 아라에스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원문 기준으로 샌프란시스코는 브랜던 도노반 영입을 검토했지만 유망주 경쟁에서 밀렸고 다른 2루수 선택지가 줄어든 뒤 아라에스와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계약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6월 중순 기준으로 타율 324, OPS 79%를 기록하며 지난 두 시즌보다 향상된 공격 생산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자세히 보면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라에스의 배럴 타구 비율은 여전히 0.6%에 불과합니다. 메이저리그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낮습니다. 강한 타구를 반복해 홈런을 생산하는 타자로 변신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균 타구 속도 역시 87.0마일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갑자기 강타자가 됐다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OPS가 상승한 이유는 자신이 잘할 수 없는 타격을 억지로 시도하기보다 자신의 타구 특성과 구장 환경을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정교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 기준으로 아라에스는 전반기의 개인 최다 수준인 3루타를 생산했습니다. 오라클 파크의 깊은 우측 외야와 높은 벽은 왼손 타자에게 홈런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을 넘기지 못해도 외야수 사이와 벽 앞에 타구를 보내면 2루타나 3루타가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라에스는 전형적인 홈런 타자가 아닙니다. 대신 타구 방향을 조절하고 수비 위치가 비어있는 곳으로 공을 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발사각도와 주루가 조금씩 개선된다면 낮은 배럴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이전보다 많은 추가 진루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완전한 장타력의 각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3루타는 타자의 능력뿐 아니라 구장 형태, 외야 수비 위치와 타구가 흐르는 방향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후반기에도 같은 빈도로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아라에스의 공격력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의 중심은 역시 수비입니다. 아라에스는 과거 수비력이 떨어지는 2루수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2루에서 OAA 플러스 10펜을 기록했습니다. 범위 기반 수비 지표상으로 리그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책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와 다릅니다. OAA는 타구의 난도와 수비 위치, 이동 방향 등을 반영해 평균적인 야수가 처리할 수 있는 타구보다 얼마나 많은 아웃을 만들어냈는지 평가합니다. 아라에스가 과거보다 어려운 타구에 더 자주 도달하고 실제 아웃으로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원문에서는 그가 오프시즌 동안 전문 수비 코치와 함께 풋워크와 핸들링 메커니즘을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변화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아라에스가 단순히 수비 훈련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딛는 방향과 포구 전에 몸을 정렬하는 방식부터 다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야 수비에서 강한 어깨만큼 중요한 것은 타구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첫 스텝이 늦으면 아무리 손이 좋아도 타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포구할 때 상체가 흔들리면 송구 동작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발의 이동과 글러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같은 주력을 가진 선수도 더 넓은 범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라에스의 스프린트 속도는 26.7km/s로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압도적인 운동 능력으로 수비 범위를 넓힌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비 지표 상승은 순수한 발휘 속도보다 준비 동작과 타구 판단, 포구 자세의 개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RS는 약점을 없앤 것이 아니라 약점이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변화는 타율보다 트레이드 시장에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루수나 지명타자로만 기용해야 하는 RS는 공격력이 조금만 떨어져도 활용 가치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반면 평균 이상의 2루 수비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승 경쟁팀은 RS를 상위 타순의 컨택형 타자로 활용하면서 2루 수비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명타자와 1루수로 이동시키며 선수단 전체의 휴식 일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수비가 좋아진 순간 RS는 한 가지 역할만 가능한 타자에서 여러 조합을 만들 수 있는 내야수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트레이드 가치가 무조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S는 시즌이 끝나면 다시 FA가 됩니다. 영입구단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럴 타구와 장타 생산의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수비 지표가 불과 한 시즌 만에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검토 대상입니다. OAA 플러스 히브는 분명 인상적이지만 구단들은 이 변화가 실제 기술 개선의 결과인지 표본과 수비 위치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함께 확인할 것입니다. RS가 트레이드 되더라도 2루에서 뛰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2루수는 단순한 희망 포지션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다시 1루와 지명타자로 밀려난다면 이번 시즌 어렵게 되찾은 평가를 또 잃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고민이 남습니다. RS를 트레이드하면 단기적인 유망주나 전력 보강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 변화가 진짜라면 합리적인 조건으로 연장 계약을 시도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이언츠에는 맷 체프먼, 라파엘 데버스, 케이시 슈미트 등 여러 내야 자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포지션과 계약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RS의 잔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특히 케이시 슈미트는 강한 어깨를 가진 내야수입니다. 그를 2루에 고정하면 수비 능력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슈미트를 3루에서 활용하고 RS를 2루에 남긴다면 수비 배치의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는 작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규모와 잔여 연봉, 상대 구단의 필요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결국 자이언츠는 두 가지 가치를 비교해야 합니다. 지금 RS를 팔아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수비가 가능한 고타율 2루수를 앞으로도 보유하는 가치입니다. 트레이드 시장 전체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휴스턴은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와 좌완 콜튼 고든, 현금을 밀워키로 보내고 제이든 필더를 받았습니다. 휴스턴에는 페이롤을 줄이고 부상에서 돌아오는 투수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밀워키는 맥컬러스의 반등 가능성을 살피는 동시에 서비스 타임이 긴 콜튼 고든을 확보했습니다. 이름값이 큰 선수보다 계약 구조와 선수 통제 기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RS의 시장에도 힌트를 줍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는 현재 성적만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계약 기간, 포지션, 활용 방식과 재정적 부담이 하나의 패키지로 평가됩니다. RS의 타율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장점입니다. 2026년에 새롭게 거래될 수 있는 가치는 2루 수비입니다. 그 수비가 진짜라면 RS는 단순한 안타 생산자가 아니라 포스트 시즌 경쟁팀의 라인업과 수비 배치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선수가 됩니다. 반면 수비 지표가 후반기에 하락하고 3루타 생산까지 줄어든다면 시장의 평가는 다시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RS가 보여준 핵심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컨택 능력을 유지하면서 선수 가치를 제한했던 수비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계약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변신으로 인정받으려면 후반기에도 수비 범위와 공격 생산성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RS의 대변신은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새로운 유니폼으로 보상받게 될까요? 아니면 샌프란시스코가 그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될까요?